코로나19 속에 고용시장이 뚜렷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5살 미만의 유아들을 위한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백신을 맞는 어린이에게 100에서 200달러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의 한 노래방 부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일요일 썸머타임, 즉 일광 절약 시간이 해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내 고용시장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치를 넘어선 일자리 증가세를 두고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회복세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한 달간 비농업 일자리가 53만 1,000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신규 일자리 수 31만 2천 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 예상치 45만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7만 3천 개 감소했지만 민간 부문 일자리가 60만 4천 개 증가해 전체 고용시장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레저, 접객업이 16만 4천 개로 큰 폭 증가했고 전문 사무 서비스업 10만 개와 제조업 6만 개, 운수, 창고업 5만 4천 개, 건설업 4만 4천 개로 고용을 늘렸습니다. 실업률은 9월 4.8%보다 0.2%포인트 하락한 4.6%를 나타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일자리 보고서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부 출범 첫 9개월 동안 일자리 창출은 560만 개라며 이는 어떤 신임 대통령 시절보다 기록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Our economy is starting to work for more Americans. Thanks to the economic plan we put through in Congress earlier this year and a successful vaccine deployment, America continues to add jobs at a record pace. In its historically strong recovery, unemployment rate has fallen again today. 이어 일자리 증가 추세가 자신 취임 3개월 전과 비교해 10배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Before we passed the rescue plan, forecasters said it would take until the end of 2023 to get to 4.6 unemployment rate. Today, we've reached that rate 2 years before forecasters thought it was possible. 다만 여러 우려도 많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와 구직자 비율을 가리키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61.6%에 그쳤고 여전히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일자리 수는 420만 개 모자란 상태입니다. 또 10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동월 대비 4.9% 증가해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더 많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파업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물류 병목 현상까지 지속되고 있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근 13개 주의 코로나19 입원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이 노동력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5살 미만의 유아들을 위한 백신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상용화되면 미국은 모든 연령대를 위한 코로나 백신을 갖춘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제약사들이 유아용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한창입니다. 6개월부터 5살 미만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 초쯤 상용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들을 위한 백신이 개발되면 미국은 모든 연령대의 백신 접종이 가능한 첫 번째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방역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수반되는 작업입니다. 유아용 백신 역시 어린이나 청소년 백신과 동일하게 긴급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FDA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해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FDA가 승인한 뒤에는 CDC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CDC가 최종 권고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성인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은 모두 동일한 성분을 사용합니다. 접종량에서만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유아용 백신은 어린이용 백신에 사용되는 10 마이크로그램보다 더 적은 양을 투약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용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습니다. 뉴욕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백신을 맞는 어린이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뉴욕시는 첫 번째 백신 접종을 받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100를 지급합니다. 대상 어린이는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백신 사이트에서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 밖에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들에게 자유의 여신상이나 뉴욕 양키즈 구장 등에 입장할 수 있는 무료 티켓도 제공합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목요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아 보너스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또한 어린이들이 보건당국이 지정한 진료소에서 예방 주사를 맞으면 $100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구 중 하나인 시카고 학구는 11월 12일을 예방접종의 날로 정하고 이날은 학교 문을 닫아 어린이들이 쉽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시는 예방접종을 한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H-E-B 식품점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100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루이지아나주는 접종 어린이를 대상으로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12세와 17세 사이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 연령대의 청소년들에게 $200가 적립된 비자 카드와 함께 $10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출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린이들이 화이자 백신을 1회 접종한 후 12살을 넘길 경우 2회차 접종 때는 성인 투여량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 생일을 맞아 12살이 된 어린이의 경우 1차 때는 10 마이크로그램을, 2차 때는 30 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게 됩니다. 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5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2년 초쯤 5세 미만 연령대를 위한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의 한 노래방 부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어제 저녁 8시 15분쯤 삼가와 벌몬트 애비뉴 인근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노래방과 당구장 그리고 식당이 입주한 상가 건물입니다. 불길이 시작된 곳은 한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으로 확인됐습니다. 1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 노래방 지붕이 무너지며 진화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노래방은 영업을 중단한 지 1년이 지나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은 출동한 소방차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인해 총격 사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경관의 바디캠이 공개되며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도움을 청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오인해 총격 사살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카고 경찰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코파는 사건 당시 경찰의 바디캠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시카고 남부에 거주하는 마이클 크레이그는 지난달 4일 오전 7시 30분쯤 911에 전화해 아내가 내 목에 성인 남녀 2명이 쓰러져 있었고 2발의 총상을 입은 것은 신고자 크레이그였습니다. 그리고 총을 쏜 경찰관은 아내에게 다가가 흉기에 베인 곳이 어디인지를 재차 물었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누가 흉기를 휘둘렀냐고 묻자 총을 쏜 경관은 크레이그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은 마이클 크레이그의 아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며 2016년에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체포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두 사람이 자주 다퉈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는 일요일 새벽 이른바 서머타임으로 불리는 일광 절약 시간이 해제됩니다.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일정도 달라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썸머타임은 일요일 오전 2시를 기점으로 해제됩니다. 오전 2시가 1시로 앞당겨지고 LA와 한국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벌어집니다. 썸머타임 해제로 LA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적 항공편들의 출도착 시간도 변동됩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적기들의 이륙 시간은 지금보다 1시간씩 앞당겨지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지금과 같습니다. 서머타임이 변경되면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시계는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차량의 시계는 운전자가 직접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 주류 판매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납니다. 때문에 음주 단속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는 날 중 하나입니다. 한편 내년 서머타임은 3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LA 마라톤이 개최됩니다. 대회가 열리는 일요일 주요 도심 구간에서는 교통 통제도 이루어집니다. 대회는 총 26.2마일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LA 다저스 구장에서 출발하는 마라톤 행렬은 LA 다운타운을 돌아 할리우드까지 이어집니다. 할리우드에서는 베버리힐스로 넘어간 뒤 센츄리 시티에서 마무리됩니다. 교통 통제는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집니다. 때문에 마라톤 행렬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주요 교차점의 차량 운행이 제약을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 구간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 도심 구간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도로로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는 램프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36회 LA 마라톤은 2만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대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3월 열리는데 올해는 팬데믹 사태 여파로 2차례 연기돼 오는 일요일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미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창립자 이병임 회장이 향년 85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 이병임 회장은 미주 한인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지난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무용과를 졸업한 고 이병임 회장은 지난 1968년 한국 최초의 무용평론가로 데뷔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고 이병임 회장은 지난 1981년 도미에 미주 한국무용협회를 창립시켰고 지난 1985년에는 미주예총을 창립해 문학의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고 이병임 회장은 한국춤의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5년에는 광복 50주년 조국을 빛낸 해외동포 예술인에 선정됐고 지난 2013년에는 한국무용 교수총연합회로부터 한국을 빛낸 예술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고 이병임 회장은 어제 오전 9시 2분 향년 85세 일기로 별세했으며 유가족으로는 일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